정리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의 막연함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PT 면접에서 기본적으로 평가되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기업들이 다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발표 면접이니까 아무래도 발표를 하고 이 전달하는 면에 대한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이 지원자가 과연 지금 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도 평가에서 중요합니다. 주어진 문제 상황이라든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비즈니스 케이스식 면접의 경우라고 한다면 주어진 자료나 도표, 그래프를 해석하고 분석할 줄 아는 능력에 대한 것도 평가가 되게 됩니다. 내가 잘 분석하고 평가를 스스로 해본 내용을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또 전달해 주는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요.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전보다 더 나은 방안, 다른 지원자들이 할 법한 게 아니라 좀 색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요소들, 뭐 그러한 것들이 잘 이야기에 녹여진다면 창의력 면에서도 좋게 평가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짧은 시간 안에 급하게 작성을 면접 당일날 면접 시간에 PT해야 되는 일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에 과연 이 지원자가 얼마만큼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정확하게 정시성 있게 지켜가면서 발표를 했는지도 중요하고요. 질의응답 과정에서 혹시 특이한 질문 혹은 어떠한 그 대안이나 어떠한 예상되는 어려움 등의 질문이 나왔을 때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답을 해줄 수 있는지 뭐 이러한 요소들까지도 골고루 발휘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면접에서 스마트하게 면접을 PT 면접을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하다는 건요 대단한 게 아니고 일단 타당한 논리로 어떠한 주제나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설득력 있게 들려줘야 됩니다. 답변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좀 구조화가 될 수 있어야 되고요. 본인이 말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이 발표 내용에 대해 뭘 말해야 되는지조차는 좀 정확하게 알고 접근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정확한 단어를 써야 되는데 본인만 알아먹는 표현이나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인터넷 용어라든지 너무 좀 특정한 연령대나 특정한 사람들만 아는 그런 약어, 말을 줄이거나 이런 것들이 또 PT 면접 때 나와서는 곤란하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겸손해야만 한다는 이유로 너무 움츠러든다거나 조금 어색하게 말을 하는 건 좋지 않고요. 오히려 좀 당당한 태도로 적극적으로 면접관들 앞에서 자신의 발표를 보여주시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PT 면접의 형태는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 가릴 거 없이 꼭 나오는 어떤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1차 면접 때 등장을 하는 편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 PT, 일반적으로 그냥 주제가 주어지면 내가 거기에 맞게 발표를 하는 것도 있고요. 구조화 면접처럼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상하게 좀 꼬리 질문을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뭐 효과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 했는데 대체 효과적인 결과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구체적인 효과라는 거냐. 혹은 그룹 디스커션 후에 그룹 대 그룹, 팀 대 팀으로 PT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한 주제를 갖고 최대 4명, 최소 2명이 경쟁 PT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룹 PT라든지 1대1대1식의 경쟁자가 여러 명이서 동시에 경쟁하는 이러한 경쟁 PT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선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할 시 이 부분이 진행이 되기가 좀 어렵거나 인터넷 환경이나 뭔가 네트워크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제대로 된 면접으로 치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이런 스타일은 잘 나오지 않은 채 지원자 1명을 두고 면접관 2명 내지는 3명이 집단으로 다대일 면접을 보는 형태로 현재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PT 면접이라고 할 때 마주할 수 있는 유형들을 화면을 통해 보고 계십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건 대안 제시 PT입니다. 이 대안 제시 PT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가상이든 실질이든 진행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상황에서 실제 발생될 수 있는 어떠한 특정한 트러블, 이슈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 지원자는 해결 방안을 잘 도출할 수 있는가. 그러한 부분들을 평가를 받게 되는 요소입니다. 게스 앤 브레인 티저 같은 경우는 주로 외국계 기업에 종종 출제가 되지만 요새는
이러한 요소들이 외국계 기업엔 잘 나오지 않고요. 나오더라도 그냥 대면으로 면접을 할 때 즉석에서 질문이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혹은 삼성그룹의 창의성 면접도 이 게스 앤 브레인 티저 스타일을 좀 더 차감받아서 확장 변형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시 이론 설명의 PT는 뭐 오늘 길게 다루진 않겠지만 주로 이공계 제조업체들에서 그 엔지니어 분들이라든지 R&D 연구개발직의 경우 본인이 연구 개발했던 내용을 필두로 자신이 특정한 이론이라든지 법칙, 원리를 잘 알고 있는지를 묻기 위함이고요. 시사상식이나 기타 유형도 조금은 옛날 스타일이긴 하지만 PT 면접 때 나오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아무래도 대안 제시 PT, 바로 이 좌측 상단, 가운데 부분까지 포함한 이 대안 제시형 PT에 우리는 기업체 면접에서 꼭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 그게 공기업이건 사기업이건 대기업이건 중견기업이건 얼추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대안제시 PT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이제 좀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당일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면접과 관련된 안내를 받고요. 거기에 맞게 PT를 준비할 시간을 좀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마다 좀 다르죠. 아무래도 도표나 그래프, 어떤 스크립트, 어떤 신문 기사를 근거로 특정한 아이디어나 특정 문제에 대한 이슈를 정리 발표시킬 때에는 독해도 해야 되고 자료도 분석해야 되니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자료가 따로 주어지진 않은 채 그냥 지원자의 배경 지식과 지원자의 즉석에서의 문제 해결력, 빠른 센스와 상황 판단력에 기인해서 10분 안에 완료를 시켜셔야 되는 경우도 종종 존재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내가 발표할 내용들을 큰 뭐 전지에 적던지 A1, B 뭐 B1 종지 뭐 종이에 적던지 아니면 주어진 노트북이나 태블릿에 파워포인트 파일을 만들어서 발표를 한다든지 해갖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면접관들 앞에서 비대면이면 온라인 특정한 공간으로 뭐 대면 면접이라고 한다면 면접장에서 혹은 오프라인이지만 비대면으로 즉 면접관이 있는 방과 지원자가 있는 방이 분리된 채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표를 시작합니다. 발표가 끝나면 질의응답도 이어지게 되죠. 이 질의응답의 길이가 짧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질의응답을 엄청 길게 받았다고 해서 면접 발표를 잘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겠죠. 너무 내용이 완벽하거나 물어볼 포인트가 많지 않을 만큼 잘했다일 수도 있고요. 혹은 너무 못해서 도저히 물어볼 질문 자체가 없을 때에도 시간을 짧게 부여되게 됩니다. 발표와 5분에서 10분 사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7, 8분인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정해졌다면 가급적 그 시간 이내에 발표를 완료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발표 끝나기 1분 전쯤에 면접관들이 대부분 시그널을 줍니다. 비대면의 경우라고 한다면 화면에 본인이 발표할 화면에 스탑워치 그 내용이 돌아갑니다. 8분 남았다, 7분 남았다, 1분 남았다라고 말이죠. 면접장에서는 이제 면접관이 이렇게 외칠 겁니다. 준비한 발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달라. 발표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다. 네, 거기에 맞게 답변해주고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대기업이라든지 중견 강소기업 그리고 공공기업 중에서도 메이저 공기업들이 주로 이 PT 면접을 1차 면접 때 내곤 합니다. 주로 어떤 문제들이 나올까요? 일단 비즈니스 케이스 문제가 아무래도 인문 상경 계열 여러분들께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곤 합니다. 수익률이 떨어졌다. 신제품을 도입하는 것에 따른 영업이나 마케팅 전략, 특정한 지역에 신규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아이템, 어떠한 전략, 주어진 자료가 있건 없건 어떠한 방법으로 진출을 하고 거기에 따른 기대 효과라든지 위기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 같이 짚어줄 줄 아는 게 중요하겠죠. 보통 어림짐작으로 나온다고 하지만 이 어림짐작만 단독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 비즈니스 케이스와 연계돼서 어림짐작이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3년 후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도 예상해 보라 라는 식으로 대략적이지만 어느 정도 논리가 있게 정답은 내가 만들기 나름이므로 무조건적으로 어떤 정답에 맞는 답을 찾아야만 한다는 건 아니니까 본인의 발상과 본인의 논리적 사고에 맞게 주어진 문제 조건과 질문을 보고 어림짐작으로 이 정도의 결과는 나올 것 같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자료의 근거, 그리고 지금의 그동안의 상승률을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추가적인 요소들이 더
추가적인 뭐 어떤 외부의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변화라든지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뭐 기대했던 만큼의 뭐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라 이 정도의 효과가 기대된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제가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모호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놓치지 않고 잘 챙겨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난해한 수수께끼도 이와는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이거는 잠시 뒤에 게센 브레인 티저 부분에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무 지식에 대해서도 묻는 경우는 있는데 주로 공공기관들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일부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그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필요 지식 부분들, 직무 기술서상에 나와 있는 필요 지식 부분을 참고하셔서 관련된 특정 분야에 대한 인사이트나 내용들을 잘 숙지하셨다가 특정한 용어라든지 지원하는 그 기관 혹은 지원하는 기관이 속한 그 공공기관의 성격에 맞게 본인이 특정한 지식이라든지 내용을 사전적으로 한번 미리미리 좀 정리 점검해 보신다면 조금 막연함이 덜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사 이슈라든지 회사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 출제는 됩니다. 내가 지금 지원하려는 회사가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는 회사고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며 지원하려는 직무에 입각해서 그게 마케팅이든 B2B 영업이든 국내 영업이든 해외 영업이든 기획이나 전략에 대한 거든 상품 기획자든 간에 내가 지금 지원하려는 부문과 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슈가 문제로도 종종 출제가 되니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접근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사 이슈에 대한 것도 중요합니다. 보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쪽에 쏠림 없이 그리고 가장 객관적인 눈으로 주어진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최대한 솔직하고 정직하게 논리정연한 이야기로 내용을 끌고 올 줄 아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팁과 내용들을 주겠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PT에는 전체적으로 내가 이거를 왜 말하려고 하고 있고 주로 말할 것은 무엇이며 여기에 따른 결과 내지는 기대 효과 혹은 예상되는 어려움까지 내가 답을 해야겠구나라고 이런 인문상경계 지원자들에게 요구되는 어떠한 방안이나 어떠한 대안, 어떠한 위기 극복 요인 이런 것들을 묻는 어떤 유형의 질문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 3PS, 이 3PS라는 게 이제 세 가지 P들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맞게 우리가 잘 정리하는 게 좋고요. 가급적 내용부터 들이다 쓰려고 하면 안 되고 전반적인 이야기에 개요를 쓰는 건 자기소개서 때도 강조를 드렸지만 이 PT 면접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반적인 큰 틀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이러한 현황으로 일단 현황을 통한 어려움을 얘기하고 이 어려움의 원인을 두 가지 정도로 잡았다고 하고 이 두 가지 원인에 따른 방안 두 가지를 말하여 기대 효과와 위기 요인도 같이 좀 건드려줘야지. 이렇게 좀 큰 틀을 쭉쭉 그려가면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춰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줘야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을 해야 된다는 이유도 잠시 뒤에 좀 더 당연한 이야기지만 중요하다는 것 강조드리면서 설명을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생각을 조직화하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다. MEC라는 접근, 프랩, 8대2, 파레토 법칙, 혹은 스왑 분석, 혹은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4C, 3C, 4C, 4P, 5 process 모델 다 해당이 됩니다. 이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MEC 방법에 대한 걸 지금 저희가 무슨 경영학 수업이나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수업은 아니니까요. 굳이 이걸 일일이 읽진 않겠습니다. MEC가 뭔지는 알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떠한 특정 대상이나 형상에 대해서 최대한 잘게 쪼개어 보면서 중첩되는 내용이 없게끔 잘게 나누어 보면서 그 안에서 특정한 교집합들 간의 결합을 통해 이게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장점과 단점, 개인과 조직, 국내와 해외, 단기와 장기, 미시와 거시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쪼개놓고 그룹 지어서 나의 논리적인 근거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프레임워크의 한 종류로서 이 MEC라는 법칙들, 이 PT 면접을 생각하실 때 만약에 내가 별한 건 모르겠는 주제나 소재가 나왔을 때 한 번쯤은 접근해보기 좋은 요소임을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직 트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PT 면접 때 꼭 갖춰야 될 요소입니다.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 주어진 문제에서 어떠한 내용을 내가 답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결론이 먼저 나와줘야 되고
이 두 가지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자소서와 일반 대면 면접뿐만 아니라 이 PT 면접에서도 중요하게 차지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결론이 있기까지에는 관련된 원인이 같이 좀 나와줘야 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놓치지 말고 챙겨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주장을 말하고 이유인 근거를 대고 거기에 따른 예시와 함께 결국 다시 한번 주장을 강조하는 이 프랩이라는 발표 기법. 저는 특목고 폐지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특목고가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외무고시 합격자 60% 이상이 외고 출신이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라도 특목고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목고 입시 및 운영에 대한 부적절한 부분만 개선을 해야지 기존의 목적대로 국가 경쟁력 발전을 위한 이 좋은 교육제도인 이 특목고가 무조건적으로 폐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밝히고 이유와 함께 예시를 대면서 맨 처음에 말했던 주장을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한 번 더 발언하시는 것. 네, 이러한 형태로서 이야기들도 우리가 잘 챙겨봐야겠죠.